예, 지난 시간에 나스닥의 사상 최대 거래량 발생한 걸 말씀드렸고요. 계속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나스닥 버블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풀어내지 못하면 향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추가로 하게 된 몇 가지 생각과 이번에는 지난번에 매도 주체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에 매수 주체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이 다우나스닥의 매수 매도 주체를 꼭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다우 나스닥 주식과 선물 모두 기관 매수 동향을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기관은 월가죠. 월가의 매수 동향을 알 수 있는 것. 혹시 이 방법을 아시는 분은 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자별로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해서 매수량을 코스피, 선물 다 각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 이러한 기능이 있는 걸 알고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선물의 경우에는 지난번 만기 이후 다우나스닥 만기 알려드렸죠. 6월 19일 이후에 기관이 다우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을 어느 포지션을 하고 있느냐. 기관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월가지만은 미국에서는 이게 월가겠죠. 월가의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상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요날 2.6% 정도 하락한 요날에 누가 매수하고 누가 매도했는지 그거를 꼭 제가 알고 싶고요.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놓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다우나스닥 현재 버블이라는 점을 무조건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역대 두 번째 버블입니다. 대공황보다는 버블이 높고 케이프 지수라고 슐러 교수가 만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다우나스닥의 버블 척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닷컴 버블인데 기업의 순익 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우나스닥의 순익이 떨어지면은 거의 닷컴 버블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나스닥의 버블 레벨이 역사적으로 두 번째라는 이 사실을 다수가 모르고 있죠. 또한 이 버블을 만든 주체를 저의 분석상으로는 월가죠. 월가. 그리고 FED가 계속 공급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매도의 주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지금은 매수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놓쳤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는 첫째, 이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발생한 이날 거래량 대비 하락률은 2%대 후반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2% 하락했던 그날보다 그날 거래량보다 더 많은데 그죠? 누군가가 매도를 그렇게 많이 쳤다면은 지난번 12% 폭락한 그날보다 더 많은 매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럼 얘네들을 매수한 주체는 누구였을까? 또 하나 그날에 있었던 일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다시 봉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즉 악재가 터진 날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악재가 터진 날에 거래량에 비해서 낙폭은 작았다. 적어도 5% 이상은 나왔어야 될 매도 거래량을 누군가 받아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생각해도 이날 개인이 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각국에 봉쇄가 일어나는데 개인들이 매수했을 리는 없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거래량을 투하하면서 하락을 제한시킨 주체가 있다는 느낌이 이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새로.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제시했던 1번은 무조건 아니다. 그죠?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매도 주체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때 연기금이 일부 나라의 연기금의 매도가 있다고 뉴스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 둘의 매도가 2, 3번이 겹친 거죠. 일부 개인들의 매도. 여러분 같아도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세미고래, 연기금 같은 경우 거의 세미고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월가가 매수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닌 걸로 봐야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뇌피셜인데 가능성이 뭐 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왜냐면 FAD에서 수혈받은 돈으로 회사채는 매입한다고 했지만 아직 주식을 매입한다는 정황 없고 물론 그 금액이 은행으로 갔을 때 은행이 어떠한 일을 할지는 사실은 몰라요. 예전에도 구제금융으로 원유 가격을 140불 이상 올리는데 그런 작전하는데 썼던 은행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4번은 하나의 가능성 저희 뇌피셜이 아주 공식적인 루트상에서는 확인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살짝 지우고 나면 2, 3번이라는 얘기가 가까워지는데요. 사실 키포인트는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나스닥이 고점을 맞게 될 것이냐 아닌지에 대한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거래량을 감소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의 100% 월가가 다시 재매수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지만 지난번 이 하락 때 이거는 100% 여러분 월가의 매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제가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지수를 예측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중단기상으로 코로나는, 제가 뉴스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이 하락 때의 코로나 위기, 미국은 그때 심했나요? 아니요, 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심했지, 이때는 미국이 지금처럼 심해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하고 확진자도 더 많고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이때보다 높아졌어요. 아직도 이 하락이 오로지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 분석상으로는 이때의 하락은 당연히 ELS 낙인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는 아마 코로나가 없었어도 저는 하락했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은 그렇게까지 코로나에 겁먹을 만큼 그렇게 확진자가 많은 상황도 아니었었고요. ELS 낙인은, 일단 낙인을 시키고 나면 그들이 일정하게 지급해야 될 고금리를 일단은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원금 손실 여부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ELS 시장이 너무 커진 월가는 이때 마찬가지 DLS, 원유랑 같이 움직이면서 ELS, DLS 모두 다 낙인을 시켰고, 낙인을 시킨 이후에 그들이 일단은 엄청난 금액을 번 겁니다. 그 후에 궁금증이 바로 이것이, 이때의 매수가 월가가 다시 매수하느냐, 저는 이제 그것뿐이에요. 이제 작전주상 이것을 작전하는 주체를 월가로 보고 있었고, 월가가 나스닥 100 상위 시총 상위를 걔네들이 매집해서 올리는데, 이때 매집이 풀린 거죠. 이때 매집이 풀렸어요. 거래량상으로 보나 어떤 정황으로 보나 재분석사는 월가가 매도를 했다고요. 얘네들이 자신의 ELS 이득을 위해서.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시 월가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시절 거래량으로 회귀를 해야 돼요.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고요. 여기는 던지면서 얘네들이 낮추기 위해서 고래의 거래량이 나온 것이고, 고래가 아니라 월가의 거래량이 나온 것이고, 만약에 월가가 매도했던 걸 다시 재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후에 점점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뉴스대로 연기금이 매도했다고 칩시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게, 연기금, 미국 내 연기금은 또 기관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운하스가 주식 선물의 기관 매수 동향 중에 연기금은 따로 구분해서 우리나라는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연기금, 기관의 매수 중에 연기금이 얼마인지 따로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능이 미국 HTS상에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또다시 다운나스닥에 달려들었을까요? 이 매수의 주체가 과연 개인들일까요? 어쨌든 이때까지가 다운나스닥 만기였기 때문에, 선물 만기였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무리하게 견인한 거래량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나스닥 선물 플레이를 위해서. 어쨌든 월가는 다시 재매수해서 다시 매집을 해서 또 선물 놀이를 할 것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처럼 개인이든 세미고래, 연기금이든 간에 이런 고점에서 또 매도량이 나왔을 때, 이것까지 이 다수닥 주식을, 이 엄청난 금액을 매수하면서까지 선물 플레이를 할 만큼 이들에게 선물 시장이 매력적인 걸까요? 사실 2019년부터도 상당히 대주주들의 물량도 나오고, 이제 버핏도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매도 거래량 중에는 버핏이 빠져나간 금액도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세미고래들의 물량을 월가가 다 재매수하고 있는 것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런 매도 물량을 그들이 과연
그 감당할 수준인지가 중요해요. 물론 저는 늘 생각하는데, 저는 FED가 늘 쩐주라고 생각합니다. 은행하고 지금 FED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또 어려운데요. 물론 결정은 국회에서 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고 의장들도 정부에서 뽑지만, 어차피 미국의 국회는 다 로비가 가능해요. 그죠? 미 은행들이 저는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카르텔일 것 같은데요. 은행과 FED 그 카르텔에 국회의원들도 속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월가가 재매수한 거, 매수 주체가 월가라면, 결론입니다. 매수 주체가 월가라면은 반드시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왜요? 이 세미고래들의 거래량을 그들이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월가가 매도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개인들도 월가에 넘어갔고 세미고래마저 월가에 넘어갔고, 그러면 뭐 이후에 나올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저는 향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추세를 지금 단기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아직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번에 잠깐 조심하자고 한 것은 만기 이후이고, 그동안 무리한 견인은 만기 이후이고 거래량이 발생했고 해서 조심하는 중인데, 만약에 거래량이 일단은 지난번 최대 거래량보다는 이틀간 줄었고, 만약에 이 레벨까지, 예전의 레벨까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월가가 다시 재매수했을 가능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래량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매집에 대한 작전주 급등주의 기본인데요. 만약에 더 오르더라도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최고 거래량 갱신하면서 나온다면은 그건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나올 세미 거래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그렇게 하면 또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럼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심해지는 시점에서 개인이든 버핏이든 그런 뭐 연기금이든 간에 그들의 매도 물량을 걷어들였으면은 거래량은 반드시 지금처럼 줄어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틀간 이때 거래량보다도 낮은 레벨인 요 레벨로 줄었어요. 나중에는 이 레벨로 줄어들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힘들어 보인다. 그죠? 2번 설명도 3번 설명 드렸죠. 코로나 의미 없어요. 중단기 매매에 그래서 어떤 이벤트는 오히려 선물 플레이 때문에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개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인버스 치는 것도 여러분 나스닥 선물 그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하방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나스닥 인버스를 많이 친다, 나스닥 선물 하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얘기했듯이 기아 LG전에서 한쪽을 베팅하는 개인이 많아지면 승부를 반대로 조작하는 것처럼, 개인들이 하방에 거하게 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 어떻게 한다? 만약에 제가 전제는 있어야 돼요. 매집이 풀리지 않았고 지금 월가가 재매수가 어느 정도 맞췄다면은 그들은 다시 지수를 어쩌면은 이번 다음 9월 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니 나스닥 1개월 만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까지, 아니구나. 그럼 미니 코스피구나.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선물 플레이는 늘 뉴스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앞으로도 싱크로되지 않을 것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 단기상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크게 왜곡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차트치는 다시금 올라섬으로 해서 21선 나스닥 회복했고요. 다우 나스닥 지금, 물론 다우의 경우에는 아직 21선은 회복 못했습니다. 61선 회복했고요. 물론 아직도 61선에 121선 회복했고요. 21선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201선이기 때문에 201선 큰 의미 없고, 지금 다우도 사실 21선을 회복하면은 다 회복하는 거죠. 조금 더 오르면 다 오르게 됩니다. 물론 아직 확연히 여기를 좀 뚫어주면 모르는데, 어쨌든 다우도 21선까지 뚫어주면 좋은 것이죠. 나스닥은 다시 모든 이평선을 돌파했고요. 그쵸? 모든 이평선 다 21선까지 돌파를 했고, 만약에 전고점까지 넘게 되면 사상 최고점이죠. 1만 얼마.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게 되면은 사실은 강력한 상승 신호입니다. 상승 신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마지막 하나예요. 얘는 마지막
여기겠죠. 여기를 뚫게 되면은 사상 최고점 내는 직선 추세도 상승 신호가 나고, 지금 이것도 제가 지켰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단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넘는 듯 하다가 다시 전고점을, 제가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꼭 이렇게 헷갈리게 한 다음에 떨어진다는 얘기 했는데,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만약에 다시 넘는 듯 하다가 또 내려오는데 그때 만약에 이 추세를 깬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조심할 겁니다. 이런 거는 염두에 두시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도 장기 추세를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이번에 조심하는 것은 다우나스닥 만기 끝이라서 무리하게 견인됐으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은 추세는, 그냥 차트 추세는 무조건 상향 신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기적으로 나온 이 엄청난 거래량들이 다시 줄어들게 된다, 이 레벨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월가의 재매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나스닥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사하고 분석한 것을 거의 다 알려드린 겁니다. 좀 길게. 결론은 나있습니다. 나스닥 자체를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 증시는 상황 봐서 우리 증시는 아직 회복 안 됐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아직 5일선 회복 안 됐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회복한다고 다우나스닥이 받쳐져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쵸, 다우나스닥만 어느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다우나스닥이 무너진다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올려 붙인다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미국 선거 때문인가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1월이 선거인데, 그죠? 여전히 트럼프와 월가는 여전히 끈끈한 관계인가? 미선거가 아니다. 미선거 때문이 아니면 또 결국 선물 플레이 때문인데, 여러분, 미국 월가가 영원히 선물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영원히 선물 플레이 한다고 했다면은 닷컴 버블 때도 무너졌겠습니까? 그럼 그때도 계속 올랐어야지. 다우나스닥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르게 되고, 자, 케이프 지수 역대 버블 지수입니다. 나스닥이 이때보다 가격은 높지만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버블은 2019년도에 33이었고, 이거 중요합니다. 물가 지수를 하고 기업의 순위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 33이라는 지표는 대공황 폭락 아시죠? 대공황 때 급등과 폭락, 그때 레벨을 넘는 것이고, 그거 아시죠? 역대 두 번째예요. 근데 만약에 다우나스닥이 더 오르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순이익 당연히 급감하죠. 당분간 발표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어차피 월가의 발표나 실업률 발표도 지난번 좀 조작하게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역시도 좀 조작하려고 할 거고요. 그건 믿지 마시고, 거의 100% 1, 2년간 순이익이 줄어들면 이것이 거의 이 레벨로, 이게 40인가 모르겠어요. 40 몇인데 하여튼 이 레벨로 당연히 오르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 레벨까지 다우나스닥이 진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폭락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 버블 레벨 상으로는 여기서 뭐 12,000까지 오르던 나스닥이 어디까지 오르던 저는 무조건 5,000, 최소 5,000입니다. 어디까지 오를지는 이거 뭐 얘네들 마음일 거예요. 월가 마음인데, 장기적으로 이 파동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5,000선 아래다. 그거는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꾸겨서 올릴 가능성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대응하는 겁니다. 차트 대응하는 건데, 또 전고점 살짝 넘으려다가 다시 크게 꼬라박는 그것만 잠깐 조심하면서, 만약에 상향신호 나면은 나스닥 인버스를 당연히 줄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인버스를 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에 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인했다면은 올인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만약 이번에 뭐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올인했다면 21선 지금부터 회복하면은 나스닥 인버스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올인하지 말고 이후에 오를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늘리는 그런 방식이 훨씬 낫다. 제가 봐도 세미고래나 어떤 연기금의 일부 세미고래의 물량은 나온 것 같고요. 그것을 월가가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받아서 올릴지 아니면은 그 능력이 안 될지, 그래서 향후 거래량이 감소되느냐 계속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 꼭 미국의 기관들 알 수 있는 방법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